자, 보시게 되면은 아까 그 직원들이 그 회사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출장을 가는데 뭐 당일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보통 몇 박 며칠씩 해갖고서는 이렇게 숙박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교통비도 필요하고 등등 발생했을 때 이렇게 회사 업무를 보기 위해서 회계 부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출장 가는 경우가 보편적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렇게 출장을 갔다가 자기 거 가져간 비용 정산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거래처를 방문하러 갔기 때문에 거래처에서도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또 있더란 얘기죠. 자, 지금 거기 출장 갔던 그 직원이 출장에서 아직 돌아오지는 않았는데 그 현지에서 우리 회사에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을 좀 보내왔어요. 무통장 입금으로 해갖고서는 자기 그 직원 사원의 이름으로 돈을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보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회계 담당자인 입장에서는 차변에 지금 보통 예금으로 1,000만 원이 입금됐으니까 회계 처리를 이렇게 회사의 거래를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근데 대변에는 지금 거래처에서 직원의 명의로 돈을 보내긴 했지만 사실상 직원이 돈을 보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뭔지 모르게 정확지가 않아.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그 직원의 이름으로 그 돈을 보내놨다고 했으니까 보통 예금으로 1,000만 원 받은 거 대변에다가는요 돈 받은 거 이걸 수금이라 그러거든요. 그 숫자 우리 회계 용어에서 규정에서 많이 나오죠. 한자어로 받을 숫자예요. 받았다는 뜻인데 얘는 돈을 받긴 받았는데 그 내용을 모르겠어. 왜 돈을 보냈는지.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럴 때 가수금이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가지급금하고 반대되는 계정이라는 뜻이죠. 가지급금은 증빙 서류 없이 일단 돈을 줬다는 뜻이고, 가수금은 돈을 받긴 받았는데 뭔지 내용을 모르겠어. 자, 이 직원이 이제 돌아와서요 자기 거 그 가지급 정산도 하고 그다음에 대변에다가 그 돈 은행 통장으로 보냈던 그 돈이 무슨 돈이냐고 물어봤더니 직원이 하는 말, 거래처 방문했다가 그 거래처에서 외상매출금을 700만 원 받았대요. 그럼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가수금의 내용이 밝혀졌어요. 외상매출금이 뭐다고요? 외상매출금 참 외상매출금으로 700만 원을 이렇게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00만 원은요. 300만 원은 뭐였죠? 그랬더니 우리 상품 더 사겠다고 계약금으로 30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계약금 받은 거네. 그러면 300만 원 뭐라고 쓴다? 선수금으로 300만 원 이렇게 써 주시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가지급금처럼 가수금도 우리가 정산을 할 때에는 가장 먼저 가수금 빼놓고 그거에 대한 정산을 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차변에다가 똑같이 가수금 이렇게 없애줘야 돼요. 1,000만 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지급금이나 그다음에 가지급금이나 이 가수금 계정이요. 가수금 계정은 일시적인 계정이에요. 일시 계정으로 결산할 때 이 계정이 나타나 있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혹시 그걸 갖다가 누락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이 실무에서는 가지급금을 지급했거나 가수금이 발생하게 되면은 정산할 때 반드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을 먼저 없애주고 난 다음에 상대편 계정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직원이 그 거래처에 출장 가는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가지급금과 가지급금 정산하는 거 내용 두 가지를 갖다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여기 우리 실무에서 얘기할 때요. 실무에서 얘기할 때 여기 출장비를 갖다가 갔다 와서 정산하는 이 항목을 우린 출장 가지급 정산, 어차피 출장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회사에서 가지급금을 갖다 가지고 나서 정산을 할 때는 얘를 갖다가 가지급 정산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가지급금을 정산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기타 채권에 대한 마지막 파트까지 한번 설명을 쭉 해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배우신 거기 52페이지부터 거기 52페이지에는 표 밑에 기타의 당좌 자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기타의 당좌 자산 우리가 배웠던 용어로는 기타 채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기타 채권 내용부터 잠깐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의 당좌자산 첫 번째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은 돈, 자금을 갖다가 빌려주고 그다음에 다시 회수할 목적으로 빌려줬다는 거. 그래서 그 회수 기간이 1년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대여금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회수 기간이 빌려준 날부터가 아니라 어떤 거 기준으로 하래요? 결산일 12월 31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 내용을 갖다 우리는 단기 대여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결산일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날짜부터 1년, 그럴 때 단기 대여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결산일이 기준이에요. 돈을 빌려준 날짜부터 1년이 기준이에요. 결산일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거 글자 바꿔놓고 문제 내기 참 쉽죠. 그래서 얘는 단기, 장기 구분하는 건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결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단기 대여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회사에서 이런 거래가 직원들하고 좀 있는 경우에는 계정을 갖다가 주임종 단기 채권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주임종이라고 얘기하면은 주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임원은요, 임직원, 임원이나 그다음에 종업원은 종업원, 즉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죠. 회사 내부에 있는 주주나 그다음에 임원이나 종업원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가 있어요. 뭐 여타저타한 이유로. 근데 우리 흔하게 쓰는 말로는 가불이란 말 많이 쓸 거예요. 회사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은 매달 나오죠. 그러니까 그 월급 좀 땡겨 쓰는 경우 또는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회사에서만 승인을 해준다면 그 대상이 주주가 됐던 임원이 됐던 종업원이 됐던 회사의 돈을 빌려줄 수가 있어요. 단 1년 이내에 회수한다는 조건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여하튼간에 그렇게 회사의 내부에 있는 직원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이렇게 내부용으로만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는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돈 빌려주는 건 똑같아요. 참고로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주임종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떤 상황인지 또 이해가 안 가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미수금은 우리가 배웠던 기타 채권이죠. 그 다음에 미수수익, 이런 결산 때 우리가 회계 담당자가 사용하는 그 계정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드렸어요. 또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회계 원리와 회계 1급 수준까지는 아직도 미수금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거기 외상 매출금에 대한 용어가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라 얘는 구분 또 주의하시라고 파란색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 외상 매출금 쓰는 건 완전 많이들 익숙하실 거고요. 상품 이외에 다른 것을 팔고 돈을 못 받았다면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미수금이라는 계정으로 얘를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수수익은 아까 설명해 드린 거고요. 선급금과 선급비용, 교재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쭉 여기 내용 읽고서 분계 내용까지 이해가 됐다면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그 기타 채권과 기타 채무, 그 다음에 손익의 이연이나 손익의 예상에 관련된 기정들, 걔까지 한번 쭉 이해를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 계정에 가서 손익의 이연, 손익의 예상 계정은 다시 한번 또 나오니까 그때 잠깐 더 복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파트까지가 여러분들 지금 유동자산에서 당좌자산에 해당되는 것들 있죠. 당좌자산에 4가지 있다 그랬었죠. 당좌자산에 4가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매매 투자자산, 그 다음에 매출 채권, 기타 채권까지 했고요. 유동자산의 마지막 파트는 재고자산 하나 남았거든요. 요거는 10분 쉬었다가 제가 재고자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어요.